사실 매출을 올리려면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내 시간 버려졌네? 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하기보단 그 말을 이렇게만 바꿔도 이분 정말 전문가인 것 같아. 여기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라고 해서 인식이 바뀔 수 있고,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사소한 것만 바꿔도 정말 손님이 계속 찾아온다니까요. 사실 대부분 매출 높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매출 높이는 방법이 정말 많을 겁니다.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좀 떼서 얘기한다면요,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오늘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특별하게 한정 짓는 것입니다. 그거 아시죠? 빵집에 갔는데 이 빵은 딱 5개밖에 못 삽니다 하면 왠지 5개 사야 될 것 같은 거.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특별하게 한정 지어지면 더 끌려버려요.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, 그분이 눈썹을 심었어요. 머리카락을 심어요. 당시에 그 병원을 알아볼 때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 때문에 거길 갔거든요. 저희는 하루에 1명만 시술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 병원을 선정했는데,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어차피 하루에 1명밖에 못 하더라고요. 거기 병원 원장님이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한 땀 한 땀, 이게 두피를 뒤에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빼서 그 중에 쓸 수 있는 애를 골라서 여기다 또 한 땀 한 땀 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1명밖에 못 해요. 근데 그거를 내걸었느냐 걸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끌리는 문구가 돼버리는 거죠. 이런 식당들 꽤 있었잖아요. 저희는 하루에 한 팀만 이벤트 해드립니다. 그러는 순간 거기가 가격을 많이 받아도 괜찮아지는 거. 그러니까 한정 지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우리끼리 얘기인데요, 머리카락 여기 심으면 뭐가 문제냐면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요. 그래서 이게 잘라야 되는 단점은 있더라고요. 두 번째는 나를 낮추는 말을 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세일즈를 하는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오늘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꼭 그렇게 엔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. 겸손의 미덕으로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 말은 맞아, 내 바빴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 뺏겼어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과도하게 우리를 낮추지 마십시오. 장사하는 분 중에서도 요새 다 맛있는데 어떻게 또 저희 집 찾아주셨어요, 너무 감사해요, 너무 과도하게 나름 배려한다고 얘기하시는 건데, 내가 여기 찾아오는 수고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게 하신다면 오히려 내가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나? 라고 하는 걸 인지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말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너무 그분들을 배려하시거나 이런 것들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매장 자꾸 비워두지 않기. 저희 동네에 미용실이 3개가 있어요. 첫 번째 집이 거의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.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약이라고만 적혀있어요. 그 전화하면 예약이 지금 항상 안 된대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3번이 예약이 안 되잖아요. 그럼 더 이상 그 집에 전화하지 않아요. 어차피 예약 안 되는지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자꾸 매장 비워두지 말자 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사장님 중에 알바생한테 맡겨놓고 자리 비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저희 옛날에 회사가 2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가 맛있었거든요. 그런데 1년을 못 가고 없어져요. 거기 사장님이 계신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정말 애사심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든,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웬만하면 자리를 좀 비우지 마시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대학교 내내 알바했던,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모가 있거든요. 그 이모는 안 쉽니다. 늘 항상 오셨었고 마감 때까지 항상 계셨고, 아무래도 다를 거 아니에요. 이모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건 어찌할 수 없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 커피숍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. 어느 날은 제가 30분 전에 내려갔거든요. 그랬더니 포스기 마감했다는 거예요. 안 팔아줘.
내가 드리겠다고 해도 안 받아줘. 그럼 그게 돈이 얼마야, 그게 쌓이고 쌓이면. 근데 그걸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얘기할 순 없잖아요.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근데 그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죠. 아,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었나 보다.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나의 부재에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? 일단 손님이 없는 구간을 만들지 마셔라.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예약 시간에 그 텀이 있잖아요. 그러면 서비스를 해서라도 집에 보내지 마십시오. 네일 아트 샵이잖아요. 그럼 이분한테 뭔가 조금 더 케어를 더 해준다거나 손에 이렇게 마사지나 이런 거라도 더 해주셔서라도 잡아두시는 거예요. 만약에 미용실이다 그러면 약간 트리트먼트라도 더 해주세요. 그러면 아, 여기는 항상 손님이 있는 곳이야, 잘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인지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?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, 지나가면서. 아, 여긴 항상 손님이 없네. 그러니까 오늘 한가하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닐 수도 있다. 뭐라도 해놓으시고 앉혀놓으시고 서비스라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세일즈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조차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의 시간을 잘 타이트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. 특강을 왔잖아요. 가는 거예요. 지금 호출이 와서 그분 개인 사정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너무 가불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밤 9시, 10시에 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오늘 계약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주시네?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스케줄 표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일주일에 하루는 확실하게 자기 개발하는 날, 그리고 이 날은 내가 손님들 만나는 날, 몇 명 만나는 날, 그거를 딱 정해놓으면 제가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은 이날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같이 컨트롤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, 부른다고 무조건 쫓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끌릴 수 있다는 이야기 저걸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. 네 번째는요, 복장 하나로도 매출이 바뀔 수 있다,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어 세일즈다 그러면 정말 갖춰 입어요. 양복, 각 있게, 넥타이 빡, 가방 빡. 누가 봐도 아, 저분 세일즈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. 물론 단정해 보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, 그렇기 때문에 복장에서부터 거절해야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. 여러분, 저 한 가지 좀 하나 제가 좀 그래도 뿌듯한 거 얘기해도 되나요?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얘기를 잘 못해서 그렇지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. 수많은 수강생분들의 사례와 넘치는 정말 성공 사례들이 많거든요.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의료기기를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. 의사 선생님들이 만나자마자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가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된다. 내 얘기를 듣게 하려면. 그래서 자켓을 벗게 하고 제가 요거를 좀 셔츠를 걷으라 그랬습니다. 한 2개 정도 단추 풀라 그랬습니다. 편안해 보이게. 그랬더니 매출이 한 3배가 바로 올라가 버려요. 정말 행복했거든요. 키포인트가 뭐냐면 의외성입니다.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? 근데 이 모습,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아, 그렇구나, 내가 알던 거구나 해서 다 피해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. 2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직업마다 다 달라요. 이분한테는 또 갇혀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. 보청기를 파시는데 제가 그분한테는 가운을 입혔습니다. 하얀 가운이요. 블로그나 이런 거 좀 열심히 활동하실 때였는데 그 닉네임이 보청기 박사님으로 활동을 좀 했어요.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? 이분을 강원도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. 박사님 이러면서 뭐예요? 권위성이 복장으로도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. 마지막 3번째 분,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얘기하고 싶은데요.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분인데 어떤 한 여성분인데요. 나이가 74세입니다. 이분이 영등포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시는데요. 매장을 갖고 운영하세요. 폐업하겠다고 마음먹으셨었대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두들겨 봐야 됐다 해서 저랑 이제 만나게 됐는데, 제가 그렇게 되면 직접 찾아가거든요, 매장으로. 일단 그 앞에, 매장 앞에 너저분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일단 싹 다 바꾸고, 그리고 밖에서 잘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의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, 그 중에 또 간단하게 바꿨던 게 아까 가운이었어요. 그랬더니 제가 정말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?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. 폐업하려고 했었다고요. 나이가 한 7학년 4반이라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가져가게 된 게 1,500에서 1,700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니까 그 본사에 있는 회장님이 여기 본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
얘기하셨다는 거예요. 복장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 5번째는요. 무조건적인 칭찬을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. 내가 우러나지 않은 칭찬을 하잖아요. 나도 알아요. 나도 알기 때문에 나도 안 기뻐요. 그거 내 스스로 아마 자괴감이 들걸요. 나는 왜 내가 원치 않는 걸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.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러나는 것만 해라. 과하게 하지 마라. 그러려면 내가 실제로 그걸 찾아내는 눈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.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20대부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까? 그때부터 50대, 60대를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빨간 옷, 파란 옷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. 한 번은 파란색 옷 입은 날 누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이러더라고요. 어머, 파란색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어머, 동안이시다. 피부 너무 좋으세요. 이러는 거예요. 그 제가 어머, 하나, 둘, 셋, 뭐가 오겠네. 아니나 다를까 화장품 뭐 쓰세요? 저 화장품 파는데. 무슨 말이에요?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 번 반복되는 칭찬에는 영혼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.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제 나이 모르잖아요. 그럼 그거 진심이에요? 아니에요?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는 건 하나도 와닿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줘버려요. 그분 스스로도 이거는 뭔가 팔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느끼고 있을걸요 스스로.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어제 만난 분 중에 정말 눈썹이 가지런하게 너무 예쁜 분이 있어요.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눈썹이 이쁠 수 있어요? 눈도 그렇고.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뭐냐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여인이 이런 분이면 남편분은 얼마나 행복할까? 근데 그걸 딱 타고났으니 난 갖고 싶네. 제가 이랬어요. 제 진심이에요. 제 진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. 그랬을 때 그분한테 더 와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좀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를 되게 좋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. 그분이 뒤에서 저 그렇게 얘기해 주시던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돌아서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이유가 뭐겠어요? 그분의 진심이구나.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돌아서 안 좋은 이야기에서 들으면 어때요? 그게 그분의 진심이구나.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. 그러니 좋은 얘기가 있다면 오히려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또 한 가지 꿀팁인데요. 저는 앞에다가 실례 안 되면 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. 칭찬 전에 실례 안 되면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은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뭔데요? 이런단 말이에요. 실례 안 되면 혹시 연예인 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왜요? 저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랑 눈매 좀 닮으셔서요. 그럼 어때요? 더 좋은 거예요. 누구 되게 닮았네요. 요거보다요. 실망할 것 같이 느꼈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전이 일어나서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더라. 이 모든 걸 다 갖추시면 더 매력이 높은 분이 될 수 있다. 결국은 여러분의 에토스, 여러분의 매력도 인간미를 높이는 거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격도 높이고 상대방의 격도 높이고 에브리바디가 다 높아지는 거. 그래서 여러분의 매출이 높아지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 많이 되셨죠? 저 사실 풀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도 한 분야에 16년 있었으니까요. 제가 갤럽 검사라고 해서 제 가장 특장점, 제가 가장 잘하는 강점 1위가 전략 짜는 거래요. 저 그거 진짜 기뻐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이런 거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더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대표 번호도 있으니까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주알과 김주아였습니다. 안녕.